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 합격해버렸어 가자. 자, 1번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농협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된 강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를 좀 상세히 적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500자 이내의 경험과 뭐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기에는 사실은 아니 글자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그 흐름대로 여기서 묻고 있는 바를 모두 집어넣어서 논리정연하게 깔끔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작성을 해야 하며,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좀 기준을 딱 두고 써야 되는지가 직관적으로 다 읽었을 때 딱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풀어서 쓰는 말들, 막 형용사라든가 부사 같은 것들도 최대한 배제를 하시고요. 딱 핵심적인 말만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거예요. 1번 문항의 작성 포인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강점 묻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해당 강점이 직무에 도움이 되는 강점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해당 지역 농협에 이런 직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보통 다 체크를 하시잖아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직무에서 어떤 역량을 요구할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회사 분석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 해당되는 지역 사회라든가, 그리고 이 지원하는 농협들만의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 사회와 농협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이 특성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해당 강점이 적용되게끔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들이 있을 거죠. 그거랑 맞추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해당 강점이 인재상. 그래서 농협의 결과, 방향과도 알맞음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점임을 나타내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글을 읽어봤을 때는 크게 직관적으로 3가지가 느껴져야 하는데요. 이것은 항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왜, 무엇, 어떻게 이렇게 항목마다 좀 묻고 있는데 1번 문항에서는 무엇과 어떻게가 딱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뭐가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강점이 바로 딱 드러나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배양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여러분들의 직무적 합도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죠. 그리고 강점은 일단은 농협인이 되었을 때 또는 농협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강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강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제 얘기를 좀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협인은 인재상 플러스 해당 지원 농협 분석을 좀 통해서 이 농협은 좀 지향하는 바가 농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뭘 지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준비 과정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는 농협과 그다음에 농업에 관련된 일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방학 때 농활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보통은 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 내에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공모전을 할 수도 있고 논문이라든가 보고서 같은 것들로 면밀히 분석을 통해서, 즉 직접적으로 농협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보고라든가 연구라든가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농협과 관련된 강점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분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분석 능력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의 특장점을 살린 어떤 대비책을 내놓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중에서 이 내가 가진 강점이 농협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걸 염두에 두고 1번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강점이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부분들, 그래서 금융과 보통 연결이 되어서 잘하는 부분들을 어필을 하고 다른 회사와 좀 비슷하게 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협에서 꼭 필요한 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협에 들어가서 나는 직무 소화가 가능해. 금융이 아니어도 다른 분야에서도 내가 활용이 될 수가 있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느낌으로 좀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직무랑 농협에 좀 동떨어진 그런 강점은 너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꼼꼼하다라고 하는 점들은 당연히 장점으로 작용하죠.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차별화된 강점일까? 그리고 농협에 들어와서 그 점이 좀 어떻게 활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강점보다는 사실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협과 좀 연결이 되는,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그런 강점을 좀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기왕이면 해당 강점은 일회성으로 쌓여진 그런 조금 역량이 아니라 내가 좀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이건 정말 나의 무기야. 내가 농협에 들어와서 필살기로 작용을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좀 드릴 건데요. 이 흐름대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500자의 문항이기 때문에 적다 보면은 아이고 글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꼭 적어야만 합니까? 라고 할 때는 저는 웬만하면 어떤 자기소개서든 소제목은 적어주세요 라고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글자 수도 모자라고 내가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차고 넘치는데 소제목까지는 조금 무리다라고 한다면 너무 개의치 마시고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크게는 두 문항으로 일단 나누었습니다. 문단 두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의 문항의 흐름은 차별화된 강점에 포커싱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나는 어떤 직무를 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강점을 좀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뭐를 키워왔습니다. 이 직무에 필요한 어떤 역량, 강점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차별화된 강점으로 작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강점이 되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강점 배양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나의 노력은 이렇다. 첫째는 자 여러분들 이론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에 일을 하더라도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현장에서 현장의 지식을 마주하면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부딪혀 봐야 되는 부분, 즉 시행착오를 이론적인 부분에선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카데믹한 저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어디서 융합이 되는 순간 이게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조건 가는 그런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론적인 게 있다면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경험을 적으실 때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500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농업과 농협에 관련된 경험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적으려고 하고 저것도 적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열식으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막 이렇게 다 적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강점이 뭐라는 거야? 많은 경험이 강점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직관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포인트가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성은 그 어떤 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1번에서 나열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2번, 3번, 4번 이런 데서 겹쳐서 보입니다. 경험이 겹쳐져서 보여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좀 충분한 어필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열식은 지양합시다. 나열식 안 됨. 나열식보다는 핵심적인 것들을 두어 가지 정도, 두 개도 많다 그러면 하나 정도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입사 후에는 내가 이런 강점을 살려서 적재적소에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